자, P30 예. 빈도가 뭐 얼추 맞출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월요일은 정해놨어요. 월요일은 대면 수업에서 이런 거 내용 설명을 하고 수요일은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ULR들 실습하는 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면 되는데 실습 관련해서 숙제는 항상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 내용도 보시고 푸시고 지금 계획으로는 중간고사도 일부는 뭐 이런 거에 대해 쓰시오 해가지고 문제로 나갈 텐데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여러분들한테 그 NCS 실습하는 거 직접 하는 거를 중간고사 문제로도 내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더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NCS가 안 돌아가요 라는 얘기는 NCS 공짜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용으로 받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NCS가 없어서 못 하시진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런 걸 해석하시오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해가지고 파일 저장한 다음에 싹 뿌려서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똑같은 솔루션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해서 해석하는 과정을 찍어가지고 올리라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래는 안 걸릴, 뭐 한 20분 정도 걸릴 만한 그런 해석하는 걸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 것도 중간고사의 일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실습 과목으로 한 반절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습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 학과 전산실 217호 써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다만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안 되긴 한데 오늘 대면 수업을 보니 별로 전산실이 매우 한산할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앉아있긴 해야 돼요. 감독할 사람 필요해서.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전산실 수요일만 한정입니다. 월요일은 아니고 수요일에 문 열어놓도록 제가 해놓을 거니까 뭐 그 시간에 실습을 하셔도 되고 뭐 그래요. 그 얘기했고 이제 다시 수업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4장에서는 복 요소의 수식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요. 탄성체에 대한 해석을 배웠잖아요. 뭐 어떤 수업인지 기억은 안 나겠지만 탄성체에 대한 해석을 배운 거를 수식적으로 그냥 다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겠죠? 사실은 이제 F는 KX라고 잘 안 쓰고 F 더하기 KX는 0이라고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KX는 마이너스 F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F라는 외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죠. F는 KX라고 하면은 둘이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거 늘렸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늘리는 방향으로 손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은 스프링은 압축되는 방향으로 힘이 가잖아요.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얘를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은 힘의 평형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 같은 게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X만큼 늘어난 탄성체가 갖는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맞아요? 모른다는 표정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적분하면 나오죠. 어떻게 적분해요? F라고 하면 안 되겠다. KX라고 합시다. 탄성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탄성력이 X에 대해서 비례해서 커지잖아요. 탄성체에서는. 그러면 얘를 X만큼 늘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뭐가 돼요? 위치 에너지는? 힘을 X에 대해 적분하면은 걔가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스프링은 늘릴수록 힘이 커지거든요. 균일한 힘으로 늘어나는 스프링이라면은 그렇죠. 그렇다면 F 곱하기 X 하면 말이 되겠지만 걔가 아니잖아요. 스프링은 X에 비례해서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럼 요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 뭐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KX 제곱이 맞는 거잖아요. 적분이에요. 말 그대로. 다만 선형적으로 늘어나니까 적분 10까지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쓴 거죠. 지금.
그래서 2.4에서 결국에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요거를 조금 더 센스 있게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센스가 있냐면은 이제 공간 좌표에 대해 표현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K 대신에 지금 뭐 썼어요 아까? EA 썼나?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줘야겠죠.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식을 좀 하나 쓰고 설명을 할게요. 마스크 쓰고 말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딴 하고 이 책에 나타나는 식 2.4예요.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싶기는 하죠.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대응을 해서. UI랑 UJ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가 이걸로 늘어난 거예요. P라는 힘을 받아서. F로 쓸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얼마만큼 힘이 받는 거예요? KX겠죠? 이쪽으로 Fx만큼 늘어났으면 반대방으로 KX만큼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UI, UJ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XI라고 할까요? 얘는 늘어났을 때 변형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변형. U만큼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원래 위치 더하기 늘어난 길이를 더해준 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XI, XJ.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 식을 세우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늘어난다고 했고,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알아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모르는 변수 뭐예요? X만 남죠? X만.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X에 누구를 넣었을 때 얘가 어디로 가겠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내놓는 식이에요, 이게. 얘는 이리로 가요 라는 말이 요 식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단적인 케이스로 하나 해봅시다. XI를 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XJ를 L이라고 놓을게요. 양쪽 끝이에요. 그러면은 UI는 뭐가 되나요? 0이겠네요. 얘는? UJ는 뭐 정해지지 않았네. 여기로 늘어난다고 하면 L 플러스 델타라고 할게요. 아까 쓴 거 같지? 그러면 얘는 잠깐만, 이렇게 되나요? U니까 델타만큼 늘어나는 거죠. L이라고 쓰면 안 되고, 아까 앞에서도 똑같은 걸 틀렸는데 델타라고 되겠네요. 그러면은 식이 L분의 델타 곱하기 X잖아요. 네. 그러면 X, 이제 이 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거 식이 원래 이 식은 그냥 이제 해석하면 원래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서 UI랑 UJ가 얼마인지를 아는 거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다만 이 봉에서 중간에 어디가 얼만큼 늘어났냐는 좀 글로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복잡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양 끝점이 UI, UJ에 들어갔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쭉 풀면 얘가 나오고, 그러면 이미 X를 넣어 볼게요. 여기가 L이니까 중간 딱 할게요. 2분의 L. 2분의 L 집어넣으면은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어디로 가겠어요? 가운데로 가겠죠. 그러면 델타만큼 전체가 늘어났으니까 가운데는 얼마 늘어나요? 2분의 델타잖아요.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은 2분의 델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쓰라고 있는 식이에요, 얘가. 이해됐어요? 이 부분? 네. 그래서 처음 나온 식이 이거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UI랑 UJ를 우리가 아는 값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뿐만 아니라 걔에서 벗어난 x도 계산은 돼요. 어떤 특수한 x, 우리가 두 점의 변이를 알고 있을 때 이 x축 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은 그럼 얼마나 변했겠니? 라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수식이고요. 혹시 채팅창에 뭐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다들 열심히 듣고 있나 보네. 진짜 대면 수업을 강제를 해야 되나? 이 식은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변형률은 뭐에 대한 변형이었어요? 변형률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너무 크게 x라고 잡긴 했는데, l이라고 잡긴 했는데, 전체 길이에서 변형률. 다만, 이게 조금 식이 지금, 원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j랑 ui도 뭐가 돼야 돼요? 양끝이 되어야 됐죠. 원래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거에서. 근데 아직 이 책에서는 얘는 변수로 놔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여기 끝에 놓으면은 딱 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원래 얘가 뭐가 돼요?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그거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식을 푸는 거예요. 델타라고, 여기 대문자 델타인데 대문자 델타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는, 이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볼 필요 없죠. 앞에서 우리가 그러기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쭉쭉 정리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원래 우리가 응력이니까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랑 같죠.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이거 그림도 지울까요, 이제? 나오는 식이 F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시그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아까 시그마에 대한 식에서 양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줬어요. 그렇게 하면 얘가 나오고, 그럼 우리가 얘를 뭘로 봐요? 아까 우리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스프링 상수 K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직 완전히 얘기 안 한 게 얘를 양 끝에 변이로 놓지 않았어요. 중간에 어떤 작은 요소에 대한 변이로 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데, 원래 우리가 L을 뭘로 놨냐면은 전체 봉의 거리로 놨어요. 전체 봉의 거리로 놨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요거 할 때 밑에 그림 보시면은 얘를 L로 놓은 거죠. 원래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할 때는 이거 전체를 L로 놨었는데, 지금 책에서는 얘를 L로 놓으면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서 얘를 그냥 K로 놨다.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K가 얘를 우리가 강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K 하나 구했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형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우리 1장에서 한번 다뤘던 식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어떤 작은 요소가 있을 때 얘가xi고 xj일 때 얘가 변형이 있었죠. 지금 전체 봉에서 양쪽 끝이 아니라 중간 어디를 잘랐기 때문에 얘도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0이 아니에요. 벽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뭐였어요? 한 방향으로 그냥 Fy, Fj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라는 게 일장에서 원래 썼던 얘기거든요.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안 봤나 보네. 요거예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 힘 Fi랑 Fj가 I, J에 각각 걸리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변형이잖아요. 변형. 변형에 대한 그냥 식을 세우면 이렇게 돼요. 평형식이. 여기 K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K라는 스프링 상수가 아니라 그때 일장에서 설명했을 때 방향이 또 주어지잖아요. 우리 방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K가 아니라 스프링 상수 K고 여기 마이너스 K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야 양쪽의 평형이 맞는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일장 설명 때.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이게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방향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KX는 F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방향까지 생각을 해서 X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진짜 힘이 이 방향으로 가요. 만약에 여기 Fi가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값이 마이너스면 되는 거예요.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좌표계에서 식을 풀어 쓰자면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이 좀 됐나요? 다시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긴 한데 XI라는 점을 놓고 볼게요. FI가 이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어요. 힘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변이가 이만큼 됐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변형됐어요? 플러스 X 방향으로 변형이 됐네요. 플러스 X 방향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 XJ도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플러스 X 방향으로 간 걸로 그냥 가정한 거예요. 만약에 아닌데요? 스프링 이쪽으로 밀렸는데요? 하면 어떻게 돼요? UI랑 UJ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기만 하면 돼요. 식 자체가 바뀔 이유 전혀 없죠, 지금. 그렇게 돼 있을 때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UI는 어느 방향으로 압축됐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은 걔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실제로는?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확인하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XI잖아요. I 방향에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I 위치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해를 돼요? 얘는 여기에 가해지는데 이 안에서는 반대로 똑같은 힘이 가해져야 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제2의 탄성에 대한 성분이. 그러니까 스프링을 여러분들이 밀었을 때 스프링 한쪽 끝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쪽 끝에도 뭔가 평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럼 얘에 걸리는 힘하고 얘에 걸리는 힘이 다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같아야 스프링이 정적인 상태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K 뭘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얘로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엔시스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트러스 설계에서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각 질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해석하는 점들. 그게 여기에만 놓였지 여기 중간에 해석을 안 하게끔 했어요. 우리 트러스 해석할 때 보시면은 하나의 유한 요소 크기가 이 길이로 정해지게 돼 있지 이 중간을 잘라서 해석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트러스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각각 여기에 변형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양 끝점만 가지고. 중간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매트릭스들이 더 여러 개가 겹쳐지겠죠. 일장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근데 우리가 그걸 다루지 않게끔 하는 게 트러스 해석의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이걸 쪼개가지고 I, J를 막 열 몇 개씩 해가면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변형을 우리가 각각 다룬 거죠. 그럼 이 중간 변형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변위에 비례해가지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러스 해석에서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그 뭐지? 자전거 보면은 차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시 설명하자면은 트러스 같긴 한데 트러스 아니에요. 원래는 용접해서 붙이잖아요. 얘가 실제로 보면은 용접한데 모가지가 잘 부러지긴 하거든요. 아닌가? 저 옛날에 학부 때 자전거 하나 샀다가 그게 막 리콜되고 그랬는데 모가지가 부러진다고 해서. 근데 별로 안 타다가 도둑 맞아가지고 훔쳐간 사람이 아마 타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